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안과 김윤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장님이야 협회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망막은 그 위치에 따라 에피레티나, 서브레티나, 수프라코로이달 디바이스로 나누게 되고, 이 중에 CE마크를 받은 것은 알거스2와 아이리스2 에피레티날 임플란트, 그리고 알파, IMS, AMS, 서브레티나 임플란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DA 어프로벌은 그 중에 알거스2가 유일합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임상 결과를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망막의 대표적인 알파, IMS, AMS와 알거스2의 특성을 확인을 하고, 또한 이 두 가지를 이용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안정성, 그리고 내구성, 효과, 그리고 수술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에피레티날 디바이스와 서브레티날 디바이스는 그 위치뿐만이 아니라 실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곳이 그 특징적으로 다르게 되겠는데요. 에피레티날 디바이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에서 빛을 받아서 바깥쪽에 있는 비주얼 프로세싱 유닛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고, 그것을 무선으로 자기장 신호로 눈 안에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브레티나 디바이스는 광 다이오드 자체가 빛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고, 그것을 증폭을 시켜서 다시 레티나, 이너 레티나를 자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닛 자체가 에피레티나 디바이스는 일렉트로드만을 가지고 있다면, 서브레티나 디바이스는 이제 광 다이오드와 증폭기, 그리고 스티뮬레이션 일렉트로드를 같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에피레티나 디바이스는 실제로 갱글리온셀 자체를 직접 자극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된 형태의 변성에서 이너레티나가 좀 침범을 받았을 때에도 갱글리온셀을 자극해서 이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또 환자마다 변성의 정도에 따라서 스레스홀드를 바꿀 수 있고, 또 열 발산이 잘 되기 때문에 계속 오래 사용했을 때도 열에 의한 리스크가 적다는 점, 그리고 실제 이런 비트리어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소 그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비주얼 센싱을 하고 이것을 그 모터 코디네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재활 등을 통해서 좀 적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반면 서브레티날 타입은 실제로 이제 기능의 로스가 있는 포토리셉터 자체를 리플레이스하는 거기 때문에 비주얼 퍼셉션 자체에는 왜곡이 없고 노멀 아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스캐닝을 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서브레티날 스페이스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태킹과 같은 프로시저가 필요가 없는 대신에 임플란트 사이즈는 한계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서브레티날 스페이스에 밀접 딱 들어가게 됨으로써 열 발산이 어렵고, 또한 그 플루이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게 됨으로써 결국 레티나 티슈에 아트로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디바이스를 이용한 이제까지 발표된 주요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을 보시면, 에피레티나 알거스2에서는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온고잉하고 있는 멀티센터 스터디로서 1년, 3년, 5년 결과가 이제까지 발표가 되었고, 서브레티널 타입에서는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알파 IMS에서 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디바이스 페일리어가 꽤 많은 경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최근에 2014년부터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알거스2의 5년 결과와 이 알파 AMS의 2년 결과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스터디를 주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 측면에서 보시면 알거스2는 다음처럼 이렇게 3년과 5년 사이에 보실 때 RD 한 10% 정도가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때 특이할 점은 3년 이후에 5년 사이에는 추가적인 컴플리케이션의 발생은 거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PMS 스터디 등을 통해서는 서지컬 스킬이 많이 임프루브가 되면서 실제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 AMS는 아직까지 그 팔로업 기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구성 측면에 대해서도 알거스2에서는 상당히 높은 내구성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알거스1에서도 10년 이상 계속적인 펑셔닝이 보호가 되고 있고, 알거스2에서도 상당한 높은 수에서 5년 이상 계속적인 그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알파 AMS는
1세대인 IMS에 비해서는 훨씬 임프루브가 되었지만 아직 그 1개월의 이제 디바이스 페일리어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아직 팔로우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망막에 있어서 에피커시를 비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주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컴퓨터 모니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체의 위치를 찾고 모션의 움직임의 그 방향을 찾고 이렇게 텔러 비주얼 에큐이티와 같이 이런 리졸루션을 구분하는 다음과 같은 그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마이크로 스캐닝을 통해서 테이블탑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마크로 스캐닝을 통해서 이제 실제 모빌리티와 오리엔테이션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알고스2의 결과를 보시면 스퀘어 로컬라이제이션, 디렉션 오브 모션, 크리에이팅 비주얼 에큐이티 즉 모니터를 바탕으로 하는 테스팅들에서 모두 시스템을 오프했을 때보다 온을 했을 때 전반적인 미네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도얼 태스크나 라인 태스크처럼 이제 마크로 스캐닝에서도 유의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알파 AMS에서도 이런 그 컴퓨터 모니터 베이스드 잡 그리고 이런 테이블탑 태스크 전반적인 데일리 태스킹에 있어서 모두 그 수술 전보다 수술 후에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서브레티나 임플란트는 이제 조금 더 그 서지컬 스킬이 까다롭다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코클리아 임플란트 서전과 함께 협동을 해서 이제 마스토이드 스페이스에서부터 리셋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크레라 플랩을 통해서 그 우리 비트렉토미 후에 서브레티나 블랩을 만들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집어넣어야 하는 조금은 그 까다로운 그 서지컬 프로시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블랩을 형성하고 제대로 위치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때 인트라오시티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허가가 된 이런 그 인공망막은 이제 환자의 어떤 에피커시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이프티나 내구성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알고스2가 그 알파 AMS에 비해서는 조금 뭉텅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2017년 5월에 첫 환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5명의 피저빌리티 트라이얼을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PMS로 첫 환자분을 이제 수술을 해서 계속 경과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APBRS에서 저희 결과를 보고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찍었던 사진인데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저희 협회 모임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 에피레티나이면은 갱글리온셀을 직접 전압으로 자극을 했는데요. 그 계속 반복되는 몇 년 동안의 그런 결과 갱글리온셀이 엔트로피에 빠지지 않는지와 그리고 그 전압에 대한 트레이숄드 값이 변하지는 않는지 그렇죠. 사실 이제 약간 그 에피레티나 멤브레인처럼 그런 약간의 파이브로시스가 형성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고 실제 저희 환자들에서도 일부 조금 관찰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실제 어떤 펑션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스트레스홀드를 확인을 하고 얼리 스캐닝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제일 오래된 환자분은 1년 반 정도 됐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보고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봐도 별 롱텀하게 봤을 때 그런 어떤 얼리 스캐닝에 있어서의 스트레스홀드가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